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분의 한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효 이사의 한발 기업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네, 뭐 지금까지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PSK라고 하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의 일단 본업이 그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이쪽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전 세계 1위 하는 기업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분야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기업은 글로벌 1위예요. 국내 1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장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들썩였는데 신규 장비 하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베베레치라고 하는 신규 장비 하나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그동안 램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던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개발했을 때 특허 법정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붙었을 때 이 소송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뭐 승패를 보시면 한 절반 정도?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지는 정도로 보여서 아마 장비를 런칭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거로 보이고 그러면 기존의 이 장비와 더불어서 신규 장비의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저는 뭐 PSK 홀딩스가 그동안 다른 이유로 좀 주가 강세였는데 PSK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주가는 현 가격 즈음에서 사시면 될 거로 매수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 가격은 올해 예상 실적의 20배 정도의 수준인 36,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1,000원대, 2만 1,000원, 2,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내용을 짚어주시면서 PSK 홀딩스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 홀딩스가 아니라 PSK인가? 사실상 HBM 키워드로 더 주목을 받았던 건 PSK 홀딩스 아니었습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에 사실 매력적인 건 홀딩스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공장 라인업들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PSK 홀딩스도 물론 좋은데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PSK도 다른 전공정 장비랑은 조금 다르게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밸류는 HBM 다른 장비들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베레치라고 하는 미세 공정에 있어서의 핵심 장비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밸류 부담도 없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에서 기회가 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반도체 섹터의 이 안에 있는 흐름이 좀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PSK가 오늘의 한 발이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전공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피어 그룹 대비 어디가 괜찮은지 오늘도 VS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종윤 이사님 혹시 뭐 기분 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어가자라고 해서 제가 이성훈 차장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같이 또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여볼까요? 네, 자 PSK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자, 일단 원익 IPS는 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안에 없으면 따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PSK가 항상 이제 뭐 흑자나 기조를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에 비해서는 항상 이제 꾸준하게 좀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뭐 PSK의 이런 그 시장 진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이제 원익 IPS가 더 움직였고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원익 IPS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 IPS 만약에 삼성 앞서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었던 상황에서 원익 IPS가 가장 어떤 삼성전자 쪽으로의 그 연관성은 좀 많은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익 IPS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더 가져야겠지만 역시 뭐 이 목표 주가의 뭐 증권사들이 많이 오르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PSK 쪽에서의 밸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높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PSK는가 좀 1순위고 단기적으로 원익 IPS에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익. 그런데 삼성전자 확인하고 함께 흐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확인하면 원익 들어가기엔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겠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은 PSK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뭐 지금 PER 수준 같은 경우에도 뭐 14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그쵸.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PSK 쪽에서의 말씀하셨던 그런 모멘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꼭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삼성전자를 떠나서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 부분은 PSK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익 IPS 좀 강조한 거긴 한데 PSK도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조금 해주기도 마무리로 했습니다. 훈훈하게. 예.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성웅 차장의 한 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를 가져왔는데 이야. 우회 전략입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왜 갑자기 방산주들을 역발상. 네, 뭐 반도체를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불과 이제 뭐 몇 년, 뭐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테마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 쪽에서의 미사일 공격 있을 때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 이미지가 바뀌면서 하나의 수출 섹터로 지금 그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방산, 원전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하나의 수출에 대한 섹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좀 방산주를 좀 갖고 왔는데 우선 이 풍산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포탄이나 이런 탄약 같은 경우에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에서 이 풍산 같은 경우에 방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본적인 본업보다는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나 이런 철강 쪽을 재련하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이 신동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이 신동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도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풍산이 그전에 방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더 주가가 반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밸류 자체가 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도 저는 풍산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이나 이런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래의 어떤 이 수주나 뭐 신규 시장 진출이 아니라 지금은 워낙 수주가 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공장이 계속 짓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풍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산 기업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이제 47,150원에 좀 끝났어요. 네. 가격이 좀 끝났는데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신고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매수 신호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이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구간이면은 어떤 기업이든 이거 신고가를 썼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종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10% 정도로 해서 1차적인 목표가를 52,000원,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가격 돌파하면 차익 실현, 매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그대로 좀 살아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가격이 바로 이제 52,000원, 3,000원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이제 김종효 이사의 한발일 때 이성우 차장이 원익 IPS를 선택했거든요. 그에 대한 보답을 할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붙여볼게요. VS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을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산 섹터에 같이 넣었을 때 풍산은 여기에 비해 좀 시원하게 올라간 모습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두 가지 좋은 포인트를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개선된 것은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캐나다가 전해주고 미국과 캐나다가 빈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K2, K9이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맞는 규격의 포탄 생산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윤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풍산그룹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미국과 같이 가는 방산 체계에 있어서 풍산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포탄을 잘 생산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비중이 적었던 것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구리 쪽에서 워낙 이제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동안 실적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재련 수수료가 만약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밸류가 싼데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지면 밸류는 여전히 싼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원픽은 풍산으로 꼽고 싶고요. 야. 네, 그다음에 풍산에 못지않은 기업으로서는 최근 들어서는 지대공 무기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저는 동일하게 두 종목 모두 동일하다라는 관점으로. 애매하게 손을 들어주셨네요. 저는 차장님이 좀 두 분 다 좀 비슷한 포지션으로 그러니까요. 애매하게 답변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방산도 기회가 될 수 네. 있는 풍산으로 오늘 한발 기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실상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도 좀 화려할 것 같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수정님이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오히려 현금화하는 날일 것이다. 어떻게 이사님은 어떤 전략이 현구간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그 현금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레버리지를 썼거나 아니면 100% 현금이 그 주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현금화. 그다음에 네. 지금 시장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쭉 이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되면 주도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도주가 생기면 테마주는 죽습니다. 그러면 테마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다른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재미가 좋았을 텐데 오히려 현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 관련주에 그럴 리가 있는 거라면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화라는 얘기는 틀리고 주도주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변주를 정리할 기회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주도주, 반도체는 오늘장이 화려해도 보유하고 오히려 테마는 과감하게 현금화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정리해도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에서 뭐 CXL이라든지 이런 게 네. 국내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왔고 이미 수익이 났다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오히려 반도체 메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방법이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성우 차장님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현금화하는 날에 대해서 똑같이 뭐 테마성 있는 섹터들은 오늘 좀 현금화하자 이 전략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이게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확인하고 하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아 천천히. 네,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뭐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의 어떤 성급한 뭐 그런 부분보다도 뭐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만약에 이렇게 부상이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뭐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옹기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보다도 약간의 그 섹터
어떤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의 가장 이 시가총액 큰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자리를 메워준 두 분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